안녕하세요. 연한국어학원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두 번째 바흐친의 크로노토프와 연극 지문이고요. 페이지는 58쪽입니다. 자, 1문단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공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토노스가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시공간 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단순한 결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원과 개념이겠죠.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제시했던 러시아의 문학가 바흐치는요, 시공과 공간은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별개의 요소가 아니야. 불가분의 관계야. 그리고 문학적 작품에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알리는 지표는 서로 융합돼 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다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시간과 공간은요, 서로 분리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A와 B가 만나서 단순하게 A, B, 짬뽕과 짜장면이 만나서 짬짜면,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시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 된다는 것은 하나로 완전히 합쳐져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 상징적 의미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공간을 통해서 가시화, 즉 실제로 드러나게끔 되고요. 공간이라는 배경은요,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꽉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죠. 그래서 크로노토프에서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면서 여기에서 시공간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이면서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상징적, 즉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 1문단은 크로노토프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학에서, 자, 바흐친이 문학작품에서 라고 했으니까 문학작품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건데요. 먼저 2문단은 소설에 적용을 해볼 거고요. 3문단, 4문단은 연극에 적용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2문단입니다. 바흐친은 크로노토프가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게 하고 살이 붙게끔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조금 더 이제 생명력 넘치고 활력 넘치게끔 하는 역할을 해 라고 하였는데요. 즉, 서사적 사건을 이루고 있는 갈래가 바로 소설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시공간이 이야기 속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 바흐친은 크로노토프가 독자에게 사건, 그 다음에 인물, 그 다음에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의 얘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미지,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 2문단의 3줄 정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소설이라는 것이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제, 구성, 문체. 이 3가지가 바로 소설의 3요소입니다. 여기에서 구성의 3요소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체는요,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 서술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대화라든지 아니면 묘사라든지 등등의 풀어내는 그 말투, 어조 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설에서만의 특별한 말투도 보자면 해학적 어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풍자적인 냉소적 언어를 쓴다든지 대상을 바라보는 연민의 어조라든지 등등등등 작품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일정한 배경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벌이는 과정을 서술자의 이제 그 개성적인 말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작품 전체를 주제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것만 봐도 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라는 게 전체 모든 요소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체 주제에다가 얼마나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크로노토프라는 게 사건, 인물, 세상의 이미지, 형상을
불러일으키고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요. 바로 이 시공간의 역할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부터 6세기에 쓰인 그리스 로맨스에서 나타나는 크로노토프는요. 모험의 시간, 그 다음에 광대하면서도 낯선 공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납치하고 탈출하고 추격하고 수색하면서 감금 등으로 이루어진 이 모험의 시간이는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아주 광대하고 낯선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험의 시간이나 광대한 낯선 공간은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사건이 벌어지는 2세기부터 6세기, 이것은 그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의 구체적인 공간도 그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에 불과해요. 즉 객관적이고 표피적이라는 건 그냥 표면적인, 즉 본질적인 것이 아닌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면서 2세기부터 6세기,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등 여러 나라가 결합이 되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모험의 시간, 광대한 낯선 공간 같은 함축적, 즉 상징적 의미를 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융합은요, 새로운 이미지 를 창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야기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가진 채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즉 여기까지가 크로노토프가 문학작품과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이라는 건 언어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읽으면서 독자들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산문단에 보시면 한 편이라고 해서 조금 전환이 되죠.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 데도 용이하게 활용됩니다. 소설이 말하기 영역이라면 연극은 보여주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소설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한다면 연극은 무대에서 실제 연극, 그 공연을 통해서 시공간을 시각, 청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극은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크로노토프와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조금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소설, 연극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극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은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 시공간, 상징적 의미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함축적 시공간, 주관적 느낌의 차용에서 수용되는 심리적 시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극에 나타나는 시공간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죠. 입센의 연극 유령에서 1막의 배경은 유리벽에 온실이 붙어있는 아늑한 거실입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바깥에 음산하면서도 우울한 풍경이 비치는 것으로 설정이 돼요. 이것은 작품 자체가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명시적 시공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거실이다, 그 다음에 바깥은 좀 음산하다라는 배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산층의 안정된 삶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실, 자,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음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하게 되면서 이 작품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시공간은요,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자, 또한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울하고 불안한 시공간 속에서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심리적 시공간의 예시죠.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 그 심리적 시공간까지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저 거실, 그저 외부 날씨 등등 이 명시적 시공간은 관객이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면서 그 자체로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게 되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크로노토프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시적 시공간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자, 함축적 차원의 시공간, 심리적 차원의 시공간 등을 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문단이고요. 여기 보시면 따로 정리를 해 두었어요. 먼저 이 연극에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는 것 첫 번째는 명시적 시공간, 그 다음에 뭐 등장인물들의 연기 등등을 통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형성하고 그렇게 이제 독자들에게 그 관객들에게 그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문단인데요.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어떠한 이 작품의 이미지, 느낌, 분위기, 상징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 또한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하는데 한편의 연극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자, 연극이라는 것의 그 단위는요, 막과 장입니다. 한면 하나하나의 짧은 장면들을 장이라고 하고요. 그 장면들이 모인 것을 이제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면서 각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요. 장면 1번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서 장면 2번의 시공간, 장면 3의 시공간,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서로 뭐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대립을 이루기도 하면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 즉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합니다. 형성하죠. 자, 또한 시공간끼리 결합으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는요. 자, 이렇게 시공간끼리 결합되는 이 크로노토프는 관객들의 감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는 무대 위는 허구적인 시공간입니다. 그래도 연극도 사실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줄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구적인 시공간. 자, 그 다음에 객석이 위치한 공간은요, 실제적 시공간입니다. 이게 서로서로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공간이, 자, 이 각각이라는 시공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무대 위의 허구적 시공간, 그 다음에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이죠. 이게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상호작용. 자, 이 시공간과 이 시공간이 만나면서 또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을 하겠네요. 연극의 허구적 시공간이 관객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실제적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관객은요, 허구적 시공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활성화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그에 상응되는 사건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 또한부터 여기까지 얘기했던 걸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관객은 실제적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허구적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 등을 동원해서, 자, 이 동원해서 이것을 수용하게 되고, 다음에 그 작품들을 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다양한 시공간의 결합, 그 다음에 이 무대 위와 객석 간의 시공간의 결합,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여러 가지 크로노토프에 대해서 알아본 지문이었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고요.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쉽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인데 크로노토프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이거는 1문단에서 설명을 했고요. 소설에 적용하는 모습, 자, 2문단이고요. 다른 장르, 연극이죠. 다른 장르에 적용되는 모습, 이게 바로 3문단, 4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셰익스피어의 연극 헨리 5세는 시작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무대 위의 상황이 실제 현실이 아닙니다. 허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게 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하네요. 되게 특이하죠. 관객들이 현재 보고 있는 무대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사실 허구적 상황은 1415년으로 설정이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광대한 전쟁터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 저희들은요 무대 위의 배우들이 아니라요 갑옷을 입은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관객들이 상상력을 발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사실 무대는요 그저 초라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 연극이라는 게 제한 이 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무대의 크기나 등장인물들의 수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 연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제한적 문학인데요. 영역인데 이 무대와 그 다음에 배우 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쟁터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세기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 다음에 배우가 아니라 갑옷을 입은 전사들, 용사들로 인지를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상력이 발휘가 된다면 이를 통해서 관객은요. 과거 역사 속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이 무대를 보면서 와, 뭐라고 수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구나. 등등 이 시간적 배경과 이 공간적 배경, 전쟁터라는 이 공간적 배경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품 속에 묘사된 과거의 역사를 현재 관점에서 기억하고, 왜 현재 관점에서 기억합니까? 객석의 시공간은 실제의 시공간이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현재 관객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은요 무대 위의 과거 역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관객이 가지고 있는 기억,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원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정답은 일단 5번인데요. 과거 역사적 전투는 자, 무대 위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과 무관하게 형성된 함축적인 의미다가 아니라 무대 위에 나타난 시간적 공간적 객관적이고 물리적이고 표피적인 차원의 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역사 속의 전투는 무대 위 과거의 역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과거 역사 속의 전투라는 건 이거는 이제 함축적인 의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작품에서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전투 장면이야 라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그 상징적인 의미는 전쟁의 참상이나 인간의 잔혹감 등 이 다양한 의미, 그 예술에서의 특별한 역할 등이 이제 이게 바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3번으로 들어가 보자면 바흐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1번 또 너무 쉽죠. 소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야. 시간의 지표와 공간적 지표의 융합은 이야기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어. 자, 이거는 1문단에서 얘기를 했고요. 시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바흐친의 견해는 사실 소설에서 적용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2문단 초반 부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시공간은 물리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함축적 의미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4번인데요. 시공간이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예술적 효과를 내는 과정. 자, 이 형체를 부여하고 예술적 효과를 내는 게 바로 크로노토프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왜 시공간의 객관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게 돼버립니까? 시공간의 객관적 의미를 넘어서서 형성하는 새로운 의미의 차원, 즉 상징적 의미에 더욱더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토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작품에 등장하는 크로노토프는 시공간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지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나 이 문단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네요. 자, 4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기억은 관객은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 전문적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억 부분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특별한 서사나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연 중인 연극의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기억에 저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좀 적어보자면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기억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크로노토프를 형성하는 것이 되겠죠. 순서가 서로 뒤집혔습니다. 2번도 역시나 비슷한 종류의 오답인데요. 새로운 작품의 크로노토프를 접하면서 형성되는 전문적인 지식. 자, 작품의 크로노토프를 접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만들어진다가 아니죠. 형성되는이 틀렸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작품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크로노토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자, 3번 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여기 또한 바로 이전에서 얘기했던 각 장면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라는 것이었고요. 여러 시공간, 이 결합이 아니라 어떤 시공간이죠? 허구적 시공간, 그 다음에 실제적 시공간, 이 공존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역시나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되면서가 아니죠. 자, 게다가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용하고 활성화되고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왜 이게 관객의 경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키는 겁니까? 서로서로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크로노토프라는 게. 자, 그래서 4번 또 완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5번입니다. 연극이라는 허구적 공간, 시공간. 자, 허구적이고요. 그 무대겠죠. 형성된 크로노토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객석이라는 실제적 시공간이 무대와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마지막 4문단의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문예술 두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